네, 반갑습니다. 시카가드 교육센터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작업 차량은 쌍용 렉스턴입니다. 렉스턴 같은 경우로는 뭐 스포츠나 한 달에 한두 대 정도는 그래도 잊을만 하면 이제 꾸준히 이제 입고되는 차량입니다. 어제 출고를 하셔가지고 썬팅하시고 저녁에 이제 차를 입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제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 이제 하부 패키지, 언더코팅, 이너왁스, 실링 보강, 뭐 휀다 방음 이렇게 들어갑니다. 벌써 이제 렉스턴이 출시가 된 지가 2001년도에 출시됐으니까 20년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제 Y200이라는 이 프로젝트명으로 이제 출시가 됐고요. 2003년도 12월 달에 뉴 렉스턴, 그 다음에 6년도에는 렉스턴 2, 뭐 7년도에는 유로 2,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슈퍼 렉스턴, 이렇게 됐습니다. 12년도에는 이제 렉스턴 W라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 갖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 초창기 때는 상위 1% 좋았죠. 그때 초창기 때 이제 렉스턴 같은 경우는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17년도에 G4 렉스턴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도에는 스포츠, 19년도에는 이제 칸, 20년도에는 이제 화이트 에디션. 그 트로트 가수 이명웅 씨가 요즘 이제 CF를 많이 찍고 그래서 많이 이제 보실 겁니다. 쌍용차를 하면서 작업자인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렵고 힘든 차긴 합니다. 하부 자체가 바디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처리라든가 뭐 환원제 이런 뭐 볼트 마스킹 같은 경우가 일반 차들 배 이상으로 힘듭니다. 글쎄요. 인도로 그때 넘어가고 또 어디로 넘어갔죠? 그래서 계속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이제 초창기 때 렉스턴보다는 그래도 많이 디자인이나 옵션이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참 이제 쌍용에서 티볼리라는 차량이 쌍용을 좀 먹여 살려줬었죠. 그러다가 기아에서 이제 셀토스가 나오는 바람에 확 꺾였는데, 그때 이제 티볼리로 해서 조금 번 돈으로 전기차를 손을 댔으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쌍용차에서는 뭐 쌍용차만큼의 으뜸인 차가 없죠. 뭐 많이 팔렸다, 적게 팔렸다. 적게 팔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신호대기 할 때 보면은 뭐 스포츠라든가 칸이라든가 렉스턴 뭐 눈에 이게 띄긴 하니까요. 그래서 빨리 자리를 잡고 소비자들한테 조금 서비스와 질적 면에서 많은 좀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지금 밖에가 이제 우중충합니다. 이제 비가 올라오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부 띄워서 뭐 밑에 상태 한번 보고 누수나 누유 있는 거 보고요. 그렇게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자동차 올류 렉스턴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먼저 이제 휘라스카바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현기차 같은 경우는 휘라스카바 쪽에 신슬레이트가 조금씩은 이제 부착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로는 이 바디온 차량은 그렇게 출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슬레이트 패드를 해서요 이제 소음을 좀 줄여드리려고 이렇게 보강 작업을 했고, 또 바디온 차량은 옆에 사이드 패널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엔진 쪽에 이 밑에 커버, 이 커버를 대신 이제 보강을 해서 드렸습니다. 전처리는 한 10시간 정도 소요됐고요. 하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화려하죠? 순정으로 사이드 스텝이 기존의 이제 사제보다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근데 이제 순정을 장착을 잘 안 하시는 이유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뭐 옵션으로 보면은 예서 10만원이다 그러면 밖에서 난다 그러면은 뭐 40만원, 50만원 정도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서 뭐 사제도 요즘 뭐 이쁜 거 많이 나오니까요. 어쨌든 뭐 스텝 밑에 보시면은 이 10mm 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11mm 볼트. 이 볼트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마스킹을 했습니다. 예지 부분도 이제 녹이 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은 이런 볼트들, 또 이런 브라켓, 여기서 녹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위들은 번거롭더라도 필히 이제 마스킹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반대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앞쪽에 있을 보시면은 이 군데군데 이렇게 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마스킹 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볼트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보통 이제 모노타입 같은 경우는 뒤쪽에 이제 볼트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볼트들 중에서 이제 캠버 볼트, 원래부터 보면 캠버 볼트인데 이 볼트가 둘, 넷, 여섯, 여덟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바디온 차량 같은 경우는 앞쪽에도 이렇게 8개 정도가 해서 총 16개 정도가 이제 캠버 볼트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고무 댐버입니다. 이제 차체 쪽으로 이 스틸이기 때문에 진동이 올라오기 때문에 5개, 10개 이렇게 지금 장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센서 같은 경우로도 이제 뿌리게 되면은 나중에 오류가 뜰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도 필히 마스킹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절곡해서 또 프레임을 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용접 부위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뒤쪽에 이제 대우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라인 쪽만 알루미늄이고 나머지는 다 스틸입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스킹 할 때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오늘 이 차가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 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지, 처음부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솔직히 장사 못하면 못쳐 뭐. 뭐 쉬운 차든 뭐 쉬운 차보다 좀 수월한 차가 맞겠죠. 이런 차가 오더라도, 또 어려운 차가 오더라도 똑같이, 또 시간이 이제 오버되는 경우가 뭐 중고로 구입을 하셨거나 타다가 오셨거나 그러면 뭐 약간의 청소비도 발생도 하고 전처리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유통 같은 경우는 밑에 쪽은 이 우레탄으로 도포돼서 나오고 위에는 도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다 작업을 진행해 드릴 거고요. 뒤쪽에도 보시면은 볼트나 고무 부싱들 이런 부분들 정비에 전혀 지장 없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휀다방음 쪽에서 앞뒤 4개 여기에 이제 재진 패드를 이제 부착을 해 드렸습니다. 도포 시간은 2시간 정도쯤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일반 모노타입 같은 경우로는 1시간 반 정도의 전처리 5시간, 바디오는 2시간, 도포에 한 10시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를 해놔야지만 작업자인 제가 마음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차주분들이 이제 언더 코팅을 하시고 편하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AS를 받으시라고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렉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수석, 여기 지금 테이핑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차대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머 도포하고요. 이건 제거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차대번호 확인할 때 기사분한테 요거 이제 띄고 확인하라고 하시고 다시 이렇게 마스킹을 해달라고 하시면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폴리머 도포하고 마스킹 커버를 제거 후에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자동차 렉스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먼저 이제 조수석 쪽에 보시면은 렉스턴 같은 경우는 차대 번호가 이 프레임 바디 여기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 처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종이 테이프를 붙였는데 다시 이제 마감할 때는 종이 테이프를 다시 붙일 겁니다. 그래서 차주분이 사업소 가시면은 뭐 기사분이 이제 확인한다고 하면 이 종이 테이프 띄시면은 육안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너클 부분 쪽이나 오암 쪽이 다 이렇게 스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화는제 쓰고요. 방정 처리, 그 다음에 이 폴리머까지 작업이 다 들어갔습니다. 등속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폴리머를 도포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볼트들도 다 살려드렸고요. 요 고무 부싱들도요. 반대편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볼트나 이런 구성들이 굉장히 뭐 일반 모노 바디보다는 이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캠버 볼트도 정비에 지장 없게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편하게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스택 같은 경우로도 녹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단 끝까지 해서요. 브라켓 자체 10mm 볼트, 12mm 볼트, 뭐 17mm 볼트까지 해서 방청 처리 후 마스킹을 하고 이 폴리머를 깔끔하게 이제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또 차를 연결해주는 이 바디온 쪽에 보시면은 이 고무 부싱들이 있습니다. 이게 5개, 1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통 같은 경우로는 우레탄을 발라 나오지만 한 번 더 도포를 했기 때문에 순정이랑 가장 가깝게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많이 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뭐 도장막이나 이 두께 굉장히 저는 이제 그런 걸 중요시 여기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돈을 지불하신 것만큼의 깔끔히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콘넥터 부분 이제 묻게 되면은 뭐 겨울에 이제 빼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살려드렸고요. 대우 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알루미늄이지만은 이제 백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방정 처리를 이렇게 한번 해드렸습니다. 뒤쪽 너클도 보시면은 볼트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 굉장히 볼트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언더코팅은 물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업이지만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단지 조건이 제대로 시공을 했을 때, 또 전에도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언더코팅은 덧방밖에 안 됩니다. 뭐 재작업을 해도 뭐 기존의 순정 원래 있는 원 모습에서 도포되는 거하고 또 한번 작업한 후에 다시 또 도포되는 거하고는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함이 있겠죠. 그래서 언더코팅을 생각하셨다면 이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마디온 차량 같은 경우는 더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3시 정도 됐습니다. 뭐 어저께 이거 하셔가지고 1박 2일로 꼼꼼하게 나름대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노랗게 나오는 게 이너왁스입니다. 이제 플로즈 필름이고요. 나사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10년 방청을 이제 보증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너왁스는 1년만 2년 정도 되면은 건조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오시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제로비가 들더라도 좋은 제품 가지고 뭐 언더코팅도 뭐 10년 보고 작업을 하시는 거고 뭐 이너왁스도 똑같이 뭐 10년 보고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기존의 탈거 부분은 이 머플러 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방열판 2개, 그 다음 미션 쪽하고 엔진 쪽에 이 커버, 뭐 휘라스 카머는 뭐 당연히 있고요. 이러면은 이제 마감을 합니다. 일반 바디 모노보다는 바디 차량이 어려운 건 많습니다. 근데 이 다 찾아서 결국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기술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노하우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가 더 한 번 마스킹을 하고 누가 더 한 번 전처리를 하고 누가 더 방청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결과물, 결국은 도포만 된다 그러면은 뭐 2시간 넉넉 잡고 뭐 모든 차들 2시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뿌리기 전까지의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야만 사진상으로, 아니 사진상이 아니죠. 그 영상에도 보신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1일날 쯤에 이제 K8이 또 입고가 됩니다. 뭐 내일 아직은 뭐 일정이 없긴 한데 뭐 일 들어오면 뭐 일 해야죠. 뭐 참고로 뭐 평일날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이제 가능하고요. 더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야간 작업도 할 생각이 있고 또 한여름에 더웠을 때에도 야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맞춰 드리고 단 한 가지 조건은 좀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어차피 10년 이상 타실 거 하루 더 빨리 탄다고 저도 이제 마음도 불안하고 완벽히 돼서 차량을 인도해드려야 저도 마음 편합니다. 어쨌든 쌍용 렉스턴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에 차량 들어오면 더 좋은 영상 갖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과 정직 최선을 다하는 노이조프가 되겠습니다. 자, 29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